자, 이제 123페이지 그 재산세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세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취등록세는 이제 신고납부조세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통징수,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시군구세, 지방세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유세죠. 취등록세는 취득 관련 조세고, 얘는 뭐다? 보유 관련 조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계유가 나옵니다. 보시면 재산세는 과세의 기준일. 이게 항상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죠? 현재 시군 내 소재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얘들이 과세 대상이죠. 이것들을 갖고 계시면 정기적으로 부과는 보유세고 지방세 중에 시군세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시면 되고. 근데 거기 특징 나오죠. 이제 2번 특징. 자, 1번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 지방세는 다 뭐 중심이라고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장수 구청장의 과세는 시군세이다. 다만 특별시 관할구역에는 구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는 공동과세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구 재정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시는 서울시와 구가 공동과세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재분한다 했죠. 왜? 구청끼리 재정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시면 되고. 특징은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 풀 때 얘가 시군구세인데 얘가 특별시 및 구세래. 틀렸어.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서울시만 그렇다는 거,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2번은 뭐냐면 항상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거고, 나머지 뭐 크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뭐 거기 크게 중요한 것들 없죠? 뒤에 다 배우는 것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거기 보면 뭐 4번에 예를 들면 뭐 물세다, 뭐 인세 이런 거 있죠? 물세, 인세 이런 건 안 물어본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산세가 물세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세 성격도 있습니다. 인세 성격도. 토지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갈 필요 없어요. 그걸 안 외워도 돼요. 그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법령에 정하는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산출한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재산세가 이렇게 나가요. 그죠?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다, 만약에. 근데 이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게 있어요. 얘가 옛날에 도시계획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해당이 되는 사람만 나간다 했죠. 관련된 사람만 나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얘 계산하고 얘를 따로 계산해요. 사목이 틀리니까. 그죠? 근데 얘가 20만 원 나왔다 예를 들면, 그럼 합해서 얼마예요? 120만 원이라 했죠. 120만 원. 그죠? 이렇게 된다 했죠. 근데 우리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얘가 부과 대상이 되면 요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해서 얼마? 120만 원을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뭐라고요?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얘가 재산세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얘가 부과 대상이 되면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할 때는 이 두 개를 합해서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산세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다 했어요, 옛날에. 다음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시오.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시오 그랬는데, 물납은 재산세만 되잖아요. 근데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나왔었어요. 근데 얘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얘를 묶어서 두 개 합해서 뭐라고 나간다고요? 재산세라고 나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재산세가 물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물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고지서 보시면 그냥 재산세 120 이렇게 해놓고요. 얘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위에다가 도시지역분 포함이라고 써 있어요. 표시가.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순수 재산세가 120인 거고, 그게 있으면 얘가 도시지역분까지 포함해서 120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뭐다? 얘도 뭐가 가능하다? 물납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약간 뭐 사실 이게 총론에 나왔었는데 좀 황당했죠. 저도 말은 맞는데 이런 식의 내용을 우리가 강의를 한 적 없었죠. 사실 이거 나올 때까지, 이 문제 나올 때까지는. 그죠? 그래서 거기 5번이 그 얘기입니다.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죠? 6번은 뭐 보통징수니까 얘는. 재산세는 참고로 절대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다. 없습니다. 가산세 없고 오로지 가상금만 부과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물납되고 분납되고.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물납하고 분납 둘 다 동시에 되는 건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넘어가시면 뭐 대장과세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9번에 소액징수 면제와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다. 뭐 뒤에 가면 다 배운 얘기들이죠. 잡히신대요. 자,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산세는 대상이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간다 했죠. 부동산. 그죠? 토지하고 당연히 뭐 들어간다? 건축물. 그죠? 토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되죠. 주택, 선박, 항공기. 네,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항상 말씀, 이거 나오면 뭘 기억하시라 했어요. 이 선박, 항공의 제목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뭘 기억하셔야 된다? 토지, 건축물을 과세할 때 과세 방법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간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 상가 건물은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하지만 주택은 항상 뭔다? 이 건축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과세, 따로따로 하는 경우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기본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어떤 경우든 토지, 건축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그걸 기억하시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값 거고 만약 얘가 을 거다.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르다. 그럼 재산세 계산 어떻게 한다? 이거 따로따로 한다. 한꺼번에 한다. 그래도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 나온 세금을 얘네 둘이 뭐 한다? 안분해서 낸다 그랬죠? 자, 안분 나왔습니다. 우리 안분 배웠죠? 이 안분이 나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눈다 했는데 안분은 금액 기준 아니면 면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했잖아요. 금액 아니면 면적.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은 공시가격을 말한다 했죠. 공시가격을 하는데 공시가격은 기준 시가가 있고 뭐가 있다? 시가 표준이 있다 했죠. 얘는 국세수고 얘는 지방세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둘이 혼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금액을 안분할 때 만약에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돈이 나왔어요. 이 금액을 안분할 때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항상 똑같이. 자, 재산세가 50만 원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계산해서 그러면 이 50만 원을 서로 주인이 다르니까 이 건축물과 토지의 뭐 안분하겠죠. 뭘 가지고? 시가 표준을 안분하는 거야. 왜요? 지금 뭘 안분하는 거야?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 이 금액을 안분할 때는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고. 근데 지방세니까 뭘 해야 돼요?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그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어요?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 그죠?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뭘 가지고 한다?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뭐 아파트 갖고 계시면 그죠? 대지권 지분 등이 돼 있잖아. 그 대지권 지분이 뭘 가지고 안분한 거예요? 그죠?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 거죠. 면적. 전용 면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왜? 토지를 안분할 때 그런 얘기죠. 요거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라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택의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주택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세금을 이렇게 계산해요. 근데요. 얘네들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 과세한다 했잖아요. 근데 주택은 항상 한꺼번에 계산해야 되죠. 그럼 얘는 7월 달하고 9월 달에 세금을 나눠서 내는 거죠. 분산해서 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항상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얘가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주택은 뭐가 있다 했어요. 얘네처럼 건물하고 토지를 따로 과세하지 못하지만 대신에 너는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어떻게 해라? 반절은 7월 달에 내고 반절은 9월에 내라서 2분의 1씩 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는 거야? 주택에 있는 거래. 주택. 그죠? 주택은 2분의 1씩 나눠서 냅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이, 나는 7월 달에 한 번 나오고 9월에는 안 나오던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규정이 뭐였어요? 2분의 1씩 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고지서가 2번 나가는 거라 했죠? 그럼 비용이 2배로 들고 일거리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 짜잘한 금액이 얼마다? 20만 원 이하면 뭔다?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몇 월 달에? 올림픽 정신 더 빨리 더 많이 빨리빨리니까 7월 9월 중에 몇 월 달? 그렇죠.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죠? 요걸 잘 기억. 주택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20만 원이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만나보세요. 주택분 산출세기 1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OX.
자, 20만 원이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때, 그죠? 그러면 1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럼 맞다, 틀리다. 예, X입니다, X. 자, 근데 제가 이런 분 있어요, 이게. 야,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0만 원 이하도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질문 아니냐? 아닙니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숫자 있죠, 이 숫자. 이 숫자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붙으면 걔는 뭘 말하는 거라 했어요? 그 법에서 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 원래 정한 법적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붙으면 걔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적 기준이. 그러면 얘가 1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맞는 지문이면 어떤 문제, 어떤 뜻이야 이게. 10만 원 이하일 때만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기준은 10만 원 이하가 얼마예요? 20만 원 이하일 때 한꺼번에잖아. 그죠? 얘는 틀린 거지. 그죠? 이 말이 맞으면 15만 원 나오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15만 원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왜? 20만 원 이하니까. 차이점 이해가세요? 만약에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대. 10만 원. 자, 얘는 1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얘는 10만 원인 경우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거지. 얘는 1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땡 틀렸지만 재산세가 10만 원인 경우는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맞죠? 왜? 10만 원은 돈이 10만 원 나왔다는 얘기잖아. 기준이 아니라 20만 원 이하로 나왔네. 10만 원. 그럼 이거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 정리하면 뭐라고요? 숫자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붙으면 기준을 물어보는 거다. 원칙적 기준. 그죠? 그거를 잘 구분을 해 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분납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요. 분납이 재산세가 500만 원 초과하면 뭐 할 수 있어? 분납할 수 있어요. 분납. 그죠? 50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재산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OX. 재산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거 지금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한 거예요. 자, 500만 원, 지금 초과가 붙었잖아, 초과가. 그럼 초과 붙으면 얘가 뭐예요? 기준을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얘가 기준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얘가 맞는 지문이면 원래 분납이 1000만 원 초과될 때만 분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재산세 분납은 얼마 초과될 때 분납할 수 있다? 500 초과면 분납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00 초과 학생이 틀린 거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숫자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붙으면 기준을 물어본 거다. 원칙적 기준. 그럼 그 기준에 대입해서 아니면 틀렸다. 골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주택은 그래서 2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얘가 주택 얘기고요. 그리고 주택 얘기 또 있죠.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자, 이거나 뭐라겠어요. 다가구 주택은 방이 여러 개죠. 그죠? 방이 여러 개 돼 있잖아. 근데 재산세 과세할 때 어떻게 한다? 방이 여러 개인데 근데 얘는 단독주택이잖아요. 어쨌든요. 근데 재산세는 과세 어떻게 한다 했죠? 이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근데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양도세에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양도세는 갖고 있으면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양도세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걸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양도세는 그래서 얘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2년 무효, 비과세가 되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가구는 조심할 게 뭐래요? 재산세하고 양도세에서 같이 나오는데 기준이 다르다. 양도세는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는데 재산세는 뭘로 본다고요?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겸용주택도 나오죠. 재산세 겸용주택은 뭐예요? 한 동의 건물이 한 구의 건물이 겸용 이거죠. 한 동은 주상복합 같은 거 생각하시라 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죠?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한 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했죠? 걔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걔네들은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얘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그러니까 5대 5까지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근데 이것도 뭐예요? 얘도 양도세 가면
자, 5대 5면 재산세는 주택으로 봐요. 근데 양도세는 어떻게 돼요? 양도세는 5대 5면 각각으로 옵니다. 양도세는 뭐예요? 주거 부분이 크야 주택 이외보다 크면 전부주택, 작거나 같으면 각각.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죠. 재산세는 5대 5까지 겸용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봐. 근데 양도세는 5대 5까지는 전체 주택이 커야 돼.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헷갈리죠? 헷갈려. 그럼 헷갈리면 다행이에요. 지금 나는 안 헷갈리는데 왜? 지금 양도세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기억도 안 나. 난 배운 기억도 없어. 나는 지금 이거밖에 생각 안 나. 아는 게 없으면 안 헷갈려요. 여러분 말했죠? 헷갈리는 건 머리에 뭐가 들어있어야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머리에 들어가는 게 없는데 뭐 헷갈릴 게 뭐 있어요? 아는 게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말했죠? 공부할 때마다 헷갈려 죽겠어. 헷갈려 죽겠어. 그럼 죽으면 안 됩니다. 헷갈리다는 얘기는 나 헷갈려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그래야 돼. 왜? 공부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뭔가 옛날에 배운 다른 것도 생각이 난다는 거. 걔랑 둘이 엉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으니까 엉키는 거죠. 좋은 현상이죠. 그죠? 나는 머리가 깔끔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겸용주택도 같이 겸해서 잘 기억하시고. 다 주택 얘기네요. 그죠? 또 뭐 있어요? 얘가 재산세는 또 고급주택 얘기도 나옵니다. 고급주택. 이거 재산세도 많이 나오죠. 고급주택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재산세는 그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고급주택 중과세 없습니다. 일반 주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 그죠? 그리고 별장은 과세 방법이 주택하고 똑같다. 즉 주택처럼 별장도 토지 건축물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한꺼번에 과세한다. 근데 세율만 얘가 사치성이니까 얼마? 4%로 간다. 이게 전부 다 주택 얘기잖아요. 그죠? 주택. 그리고 주택은 얘는 과세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주택은 재산세는 얘 원래 물건별 과세라고 했죠. 물건별 과세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하나 각각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예외적으로 합산이 있다. 합산. 그게 뭐라겠어요? 토지 중에 대놓고 합산,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이 두 개만 합산합니다. 재산세는. 나머지는 합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법의 모든 합산은 뭐라겠어요? 모든 합산은 소유자별 합산입니다. 소유자별. 개인별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 같은 거 없다는 거죠. 근데 부부 합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그 임대소득은 1주택을 갖고 있으면 비과세 주거든요. 근데 그 숫자 계산할 때는 부부 합산이에요. 남편 앞으로 집이 하나 있고 부인이 원룸만을 이번에 임대하게 되면 부인은 부인 앞으로 집이 하나지만 남편이 집이 있기 때문에 두 개 합산해서 몇 주택이 되는 거야? 2주택이 된다. 요때 빼고는 우리 합산은 모든 게 다 뭐다? 개인별 합산이다. 그죠? 그리고 합산은 재산세 이것만 합산했어요. 별도하고 종합 두 개만 합산하고 나머지는 합산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시 안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재산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죠? 뭐만 합산한다고요? 요거 두 개만 합산한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개 외에는 합산이 없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뭐 주택 등에 관련된 얘기들이죠. 다 연관돼서. 그죠? 근데 그 부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제일 기본은 뭐라고요? 주택은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과세하는 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 124페이지 보면 2절에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보시면 재산세는 시, 군의 소유자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자, 공부상의 현황과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 있는 그 상태하고 실제 현황이 서로 다르다. 세법은 항상 뭐가 우선이다? 그죠? 사실상 현황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죠? 그랬고. 토지는 뭐 어떤 토지냐 그런 거죠. 공간법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가 다 대상이라는 거죠. 뭐 관계없이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무조건 실질적 토지는 다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건축물 뭐 제목 보시면 되고 오른쪽 주택 나오네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제외한다. 당연히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 돼 있잖아. 이게 제외한다는 얘기는 주택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과세하지 않잖아요. 묶어서 따로 주택으로 나가니까 주택의 건축물은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에 해당이 안 되고 주택의 부속 토지는 여기서 말하는 토지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그 얘기죠. 그다음에 양가로 1번 겸용주택 나왔잖아요. 자, 이거 금방 했죠? 한 동이냐 한 구냐. 동그라미 1번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이유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그죠? 그랬고 그럼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자, 건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긴 주거고 상가래요. 근데 따로따로 본데 그럼 토지도 주택의 부속 토지와 상가 부속 토지 따로 나눠지겠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구분이 안 돼 있잖아. 그럼 안 보내죠. 안 분. 자, 부속 토지를 안 분하는 거네. 부속 토지 안 분은 뭘 가지고 한다 했어요? 면적을 한다 했죠. 그 얘기 쓴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잘 안 물어봐요. 그죠? 2번 한 구라고 돼 있죠.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됐으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얘는 5대 5까지는 뭘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본다. 근데 얘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동이냐 한 구냐. 이걸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 나오죠? 다가구는 금방 했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자, 그럼 얘도 똑같네요. 다가구가 이렇게 있는데 방이 여러 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각각을 주택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 토지도 어떻게 해야 돼? 각각으로 안 분해줘. 안 분. 자, 그러면 이 토지를 안 분하는 거네요. 그럼 뭘 기준으로 안 분한다? 그렇죠. 면적 기준으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온 거잖아요. 그게. 그죠?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그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한 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주택의 부속 토지. 자, 우리 지방세에서요.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니까 경계가 불분명하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봅니다. 잘못하면 이제 공부 좀 하시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도시 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그러면 좋다고 맞았다고 쓰는 거예요. 왜? 어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 양도세, 비과세 할 때 얘기고 지방세 파트에서는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안팎 구분 없이 무조건 몇 배라고요? 그죠?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그죠? 요거를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죠? 항공기나 뭐 이런 건 제목만 보시면 돼요. 넘어가죠? 볼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과세 대상별 토지 구분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요거는 보시면 알지만 내용이 어렵죠? 자, 이 토지는 용도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나눠집니다. 토지의 용도, 사용한 용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용도가 다 다른데 얘가 세율을 똑같이 적용한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토지분 재산세 내셨으면 그 고지서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본인 토지가 여기 세 개 중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분리과세는 다시 어떻게 나눠요? 고율 분리과세와 저율 분리과세로 나옵니다. 이때 고율은 몇 퍼센트를 말한다? 4%를 말하고 저율은 두 개가 있습니다. 0.07과 0.2%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내용 있죠, 이 내용. 근데 이거는 사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12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외우고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는 강의를 했는데 이게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외우지도 못해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맨날 했고 막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정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지.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얘가 연속 2년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워낙 낼 게 많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은 하고 가야 돼. 일단 얘는 뭐냐면 고급 오락장과 고급 오락장용 토지와 골프장용 토지라고 했죠. 얘는 사치성이라 했잖아요. 사치성. 그죠? 사치성 재산. 네가 사치성으로 쓰니까 당연히 중과세 하겠다. 몇 프로? 4%.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됐어요? 이거는요. 오굴개는 뭐다? 오굴개는 비싸다. 그죠? 비싸다.
오골계, 검정닭이 비싸다 했잖아요. 그죠? 오골계는 비싸다. 그럼 몇 프로? 4%. 5가 뭐예요? 고급 오락장,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 토지, 부속 토지, 그리고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이니까 얼마? 4%로 가세겠다.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골랐어요? 검정닭, 오골계는 비싸다. 이거 은근 잘 나옵니다. 오골계. 그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목장용지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임야가 있고. 그죠?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공장용지라는 게 있고, 여기 주택, 산업, 공급용 토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뭐, 하나씩 하나씩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힘들죠. 자, 일단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농지가 저율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려면, 얘는 뭐만 맞으면 돼요? 위치만 맞으면 돼요. 그 농지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죠? 자, 이건 개인이 가질 때와 법인 단체가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 얘가 저율분리가 되려면 무조건 면적 관계없이 위치만 맞으면 돼요. 자, 농사는 시골에서 짓는 게 일반적이다. 도시에서 짓는 게 일반적이다. 시골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도시 지역, 그러니까 시골이 어디? 군 읍면 지역이죠. 군 지역, 군 읍면 지역에서 무조건 뭐요? 분리과세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니까 시골에서 농사 지면 그건 무조건 경작하면 뭐 해줘? 분리과세 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도시 지역은 도시 지역 안하고 밖이 있는데, 안하고 밖 중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농사는 도시 지역 안에서 짓습니까? 밖에서 짓습니까? 밖에서. 그죠? 그래서 군 지역이나 이 거꾸로네요.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 무조건 뭐죠? 분리과세입니다. 자, 근데 도시 지역 안은, 도시 지역은 공법상 용도 지역상 뭐예요? 얘는 그 개발 목적의 지역이잖아요. 개발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안에 농지는 개발을 하겠다는 거네. 그럼 걔는 농사 짓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안 해주는데, 다 개발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했댔어요? 개발하지 않고 공간 보전, 녹지 공간 보전을 해서 녹지 지역과 그린벨트 있죠. 개발 제한구역.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였죠? 이것들은 뭐였죠? 분리과세입니다. 그럼 도시지역 안에서 주상공, 주거상공, 주거지역 등이 있으면 뭘로 가겠어요? 당연히 주거지역 등이 있으면 종합합산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나 별도에 해당 안 되는 건 자동으로 종합합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 녹지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인데,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얘는 자동으로 어디로 간다? 그죠? 얘는 종합으로 간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지역, 읍면지역은 무조건 분리과세. 밖에 있으면 무조건 분리과세. 그죠? 법인단체는 원래는 얘는 종합이에요. 원래 농사는 개인이 짓는 거죠. 근데 법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투기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원래는 종합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뭐 있어요? 뭐 농업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누가 됐든 농사만 지라는 건 법인이건 개인이건 왜 휴경지가 많아지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에 농가 공급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얘들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치? 얘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해주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사회복지사업자. 그죠?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서 농지 가지고 농사 짓는 목적으로 쓴다. 그런 것도 분리가 해주고. 법인이 매립간척에서 바다 메꿔가지고 걔들이 농지를 만들었어. 경작하면 걔도 분리과세. 그다음에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분리과세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목장용지 똑같아요. 목장용지 축사 같은 거죠. 축사. 그죠? 그럼 목장용지가 냄새 엄청 나잖아요. 그 냄새는 내가 시골에 있어야 해요? 도시에 있어야 돼요? 시골에.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되죠. 그럼 걔는 분리과세예요. 그죠? 목장용지.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서 어디 있어야 돼요? 개발이 덜 된 지역인 어디? 녹지나 그린벨트에 있을 때 그때는 분리과세 주겠다. 그죠? 근데 얘는 문제 있어요? 뭐가? 면적 제한이 있어요. 기준 면적 이내된다. 기준 면적 이내. 그러니까 무조건 무제한 안 해준다는 거죠. 무제한. 그죠? 그러니까 닭을 키우면 닭 한 마리당 염소는 얼마, 소는 얼마 해서 마리당 면적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아예 그냥. 그래서 그 정해진 면적 안에서만 분리과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얘는 뭐야? 이거 나오면 면적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나는 이거 다 틀렸고 하나만 외울게. 그럼 이거 하나 외우는 거. 초과는 종합이다. 초과는 종합이다. 그죠? 뭐가 답이 될지 모른다 했잖아요. 그죠? 무조건 뭔지 모르지만 면적 초과래. 그럼 종합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임야는 외울 거 없다 했죠. 임야는 그냥 내가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지정됐어. 그거 뭐가 지정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가 띵 하면 분리가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사신 임야가 그린벨트로 지정됐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철도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뭐가요? 내 임야가. 그럼 처음에는 되게 좋아한다겠죠? 뭘 보호까지 해줘. 알고 보니까 내 걸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상수원 보호하려니까 너는 개발 못한다는 얘기고 군사시설 보호하려니까 네 임야는 개발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머리가 띵한 거지. 그래서 분리가 돼줍니다. 요거 없다 했죠. 그리고 공장용지도 이제 분리가 됩니다. 0.2%. 그죠? 얘도 냄새 엄청나죠? 그죠? 뭐 중화학고급 냄새 많이 납니다. 이 냄새는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시골에 있어야 되죠? 군 지역에 있으면 분리가 돼요. 그 다음에 시지역 이사는 어디 있을 때? 얘는 시지역은 공장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 어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있을 때만 분리가 됩니다. 시지역, 도시지역, 그러니까 일반시, 특별시, 광역시는 여기만 분리가 되죠. 그럼 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적인 공장이 없냐? 있죠. 주거지역적인 공장이 있다 했잖아요. 뭐 봉제공장, 근데 봉제공장 같은 거잖아요. 생경공장. 그래서 원래 주거지역 등이 있으면 얘가 공업이 없으면 공업이 아니면 분리과세가 아니니까 분리과세 아닌 건 다 종합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별도 합산으로 가요. 왜? 생경공장이니까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게. 그래서 주거지역 등의 공장이 있으면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한다. 근데 얘도 냄새나죠? 냄새나는 면적 제한이 있어요. 목장용지도 기준면적 이내, 공장용지도 기준면적 이내. 그럼 결론에 얘들은 면적 초과는 뭐가 됐든 무조건 종합이 되겠죠. 자, 그랬던 되고. 요거는 뭐 많습니다. 주택산업공급토지.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염전이에요. 염전. 염전 시험 엄청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 토지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엄청 많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별도는 건축물 부속 토지는 별도라고 하면 돼요. 건축물 부속 토지. 상가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 부속 토지는 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영업용 토지 그래가지고 건물이 없는데도 별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시험에 나온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합은 분리별도 아닌 건 전부 다 종합입니다. 전부 다 종합. 그죠? 그래서 분리별도 아닌 건 뭘로 간다? 종합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허가 그랬죠. 자, 이거는 이제 종합인데 종합합산 대표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노래 이게 한다 했죠? 그 노래 중에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요. 잡초. 그죠? 잡초 누가 불렀어요? 나훈아가 불렀다. 나훈아가 나는 잡초다.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 얼마? 2% 부족해서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외롭잖아. 이 모질란 애들이 모여있어. 종합. 이렇게 된 거죠. 5개, 그죠?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남들보다 2% 부족해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요 5개가 종합합산입니다. 공부는요, 사실은 이걸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요거라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되면 별도하고 남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는 못 외우니까. 그러니까 난 하나만 외운다 그러면 아까 뭐 외웠어? 초과는 종합이다. 초과는 종합이다. 탄력받으면 나는 잡초, 나대지, 잡종지, 면적 초과, 그리고 건축물 부속 토지가 그 건축물 부속식 토지가 이거죠. 이렇게 2%입니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 얘가 건물이고 얘가 부속 토지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부속 토지는 원래가 별도 합산이에요. 건물 부속 토지는 다 별도라 했잖아. 근데 얘는 종합을 해. 그 시험에 잘 나와. 왜? 이거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데 건물 가격이 100원이면 아니 땅값이 100원이면 건물 가격은 2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가 토지에 비해서 가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얘는 건축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속 토지는 건물 부속 토지인 별도로 안 보고 뭘 해주겠다? 종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와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 부속 토지 전체가 종합이 아니고 그 부속 토지 중 이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다. 이 말은 이만큼은 건물 부속 토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건물 부속 인정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은 그럼 뭘로 간다는 거야? 건물 부속 토지로 인정하니까 얘는 별도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뭐다? 종합이다. 그러고 얘는 왜 건축물 부속 토지인데 별도 안 하고 종합이에요? 무허가라 그래요. 허가, 법을 위반한 거잖아. 그래서 얘들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창조시 문제 이게 정답 있어요. 이거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종합. 야, 근데 이거는 이 전체 내용 보고 이거는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 막 엄청 강조했고 문제 풀 때도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라도 외우라고 해가지고 맨날 했던 건데 그랬으면 이건 주워먹기 문제였죠.
이거조차도 안 하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이게 지금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두 개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에이, 한두 개 해야 뭐해. 어차피 모르는 거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주관식은요. 말했죠. 주관식은 10개를 외워야 되는데 내가 9개밖에 못 외웠어요. 하나만 못 외웠죠. 근데 그러면 10개를 다 못 외우면 9개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왜? 답이 틀리니까. 그죠? 다 맞춰야 되잖아. 근데 객관식은 안 그래요. 객관식은 10개 중에 내가 3개면 3개, 4개면 4개 그걸 외우라고 했잖아요. 왜? 외우고 나서 그게 어느 게 시험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제가 1년 전에 강조했는데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보다 2% 부족해 첩푸는 초안에 그래간 짐을 무어가 이거 종합 외웠으면 제가 제일 먼저 이거부터 외우라거든요. 외웠으면 작년에 맞췄잖아 이 문제. 그렇잖아요. 무어가 이거 주워먹기 문제가. 시험 문제도 엄청 많이 풀었던 것들이죠. 문제 나오고 왜? 쟤들이 옛날에 시험에 다 나왔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이고요. 오지선다형 객관식이고 절대평가고요. 그리고 평균 6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삔또 딱 어긋나도 합격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상대평가다 그러면 다 떨어질 테고요. 만약에 과목별로 60점이다. 그럼 뭐 거의 지금 합격률에 반에 반도 안 나오죠. 그죠? 거기다가 얘가 뭐라고요? 주관식이다. 그럼 얘기할 것도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배제하고 우리는 객관식이지. 그 다음에 각 과목이 아니라 평균 60이지. 그리고 절대평가지. 그러니까 내가 맞을 점수 맞으면 되는 거야. 그럼 충분히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하시란 말이야. 할 수 있는 걸. 욕심만 부려가지고 10개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아예 못 한다니까요. 3개든 그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야 나중에 붙는다니까. 그죠?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항상. 그죠? 그래서 얘가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시고 나서 나머지 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아마 한 장짜리 지난번에 그 자료에 올려드린 거 있을 거예요. 거기 정리표에도 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만약에 외운다면 이렇게 외운 거죠. 만약에 하나만 외운다 그러면 면적 초과는 뭐다? 종합이다. 뭔지 모르면 초과는 종합이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같이 가는 거죠. 나는 잡초다. 그래서 남들보다 2% 부족해서 첩푸는 초안에 무어가. 얘는 뭐다? 종합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하나씩 외우는 거예요. 탄력 받을 때.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잘 나오냐면 오골계는 비싸다. 오골계는 비싸다. 고율 분리과세.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세율도. 그죠?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염전 이런 거 있어요. 염전.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거기 있어요. 우리 힌트에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 토지도 대표적인 분리과세입니다. 얘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 운전 학원용 토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기출로 최근에도 많이 나왔고 별도 합산이에요. 자동차 운전하는 토지는 건물은 없잖아요. 나대지잖아요. 근데 왜 별도로 종합 안 하고 별도 한다? 활용하잖아요. 놀리지 않고 써먹는다는 거지. 그죠? 좀 더 가면 뭐겠어요? 좀 더 가면 시지역 이상의 주거지역 등의 공장은 별도다.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좋지만 못하면 2개든 3개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책 보고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 12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그 127페이지 농지 나오죠. 전답가수원. 그죠? 해가지고 표 있잖아요. 박스. 그죠? 시골, 군, 읍면 지역에서는 분리과세. 시지역의 도시지역은 어디만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만 분리과세. 나머지는 종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특정법인. 뒷장 있죠? 뒷장 128페이지. 이것도 잘 나와요. 종중소유.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종중이 소유한 농지라면 뭐다? 분리과세다. 그죠?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게. 그래서 128페이지 종중소유 농지 나와 있고, 법인단체 소유 농지라고 돼 있죠? 원칙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그 5개는 뭘 한다는 거야? 분리과세 주겠다는 얘기죠. 분리과세. 그죠? 농업법인, 한국노총사, 종중, 사회복지사업자, 법인이 메리칸처. 목장농지도 박스만 보시면 냄새나니까 시골, 군, 읍면 지역에 있으면 되고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분리과세고 안에 있을 때는 개발 덜 된 지역,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을 때 분리과세.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면적 초과라고 무조건 뭐다? 초과는 종합이다. 특정임이 나오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지정됐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머리가 띵 하면 분리과세라고 했잖아요. 그거 다 나와 있네 보니까 막 문화재 보고요. 뭐 그다음에 공원환경 자연지구 임야 개발 제한구역 군사시설 접도구역 다 그런 거잖아. 그죠?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 공장용지도 군 읍면 지역에 있으면 된다 했죠. 그죠? 군 읍면. 거기 있죠? 공장용지. 해가지고 동굴 1, 2, 3번.
뭐라 했어요? 읍면지역이나 아니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중과세 안 한대. 그죠? 중과세 안 한다. 분리과세, 거기 있으면 뭐 한다? 분리과세. 여기만 분리과세 된다. 시골에 있거나 도시 지역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처럼 공장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만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뒤에 또 박스 있잖아요. 표. 그 표만 보시면 돼. 만약 읽으려면. 근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굳이 이 시점에서 이걸 하나씩 보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거 정도만 봐도 충분하다는 거지. 그리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시험이 숙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다. 그죠? 131 보충학습도 제가 전에 할 때 이거 설명했었죠. 그죠? 동그라미 2번 염전 시험에 잘 나온다 했죠? 뭐 그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22번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고 133페이지 27번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했죠?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134페이지 가면 사치성 재산 나오죠? 오골계 나오네. 오골계는 비싸다. 고율 분리과세 4%. 그죠? 그런데요. 별도 나오네. 별도. 그 교재 볼 거 없어요. 별도 보면 막 뒤에 136페이지 103 쭉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올 거냐고요. 그죠? 다 못 외운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준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139페이지 가면 종합이 나와요. 종합. 그 중에 그 4번에 보면 기타 종합이라고 되어 있죠. 기타 종합합산. 1번 나대지. 대표적인 비삼용 투지 대표적인 종합. 2번 무허가 건축물 부속 투지. 그죠? 얘도 뭐예요? 종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로 멸실된 날로 6개월이 경과한 투지. 건물이 멸실되면 건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대지잖아요. 그럼 나대지는 종합인데 멸실되고 6개월이 지났으면 나대지로 봐. 6개월 안 지났으면 건물이 있는 걸로 봐줘요. 6개월 지났네. 그럼 나대지 종합. 그리고 뭐요? 4번 5번 초과. 뭔지 모르지만 면적 초과는 종합이다. 6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가 아니라 그 토지 중 뭐라고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 그러니까 그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은 별도로 간다는 얘기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뭐다? 종합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목이 잡종지.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굳이 교재 있는 걸 외워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승부를 걸 수가 없으니 그 많은 걸 외워가지고 하나를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런 거 위주로 그냥 정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죠. 나중에 요약집에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 장 올려두는 프린트에도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정리하셔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더 오히려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래야 맞출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책을 보고 외우려면 거의 뭐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 맞춰서 그냥 하시면 되고 무리해가지고 막 이걸 다 하겠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140페이지 과세권자 나오죠? 과세권자는 뭘 하겠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이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특시군구세니까. 그리고 서울시는 공동과세한다. 그죠? 특별시와 구가.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납세지는 지방세니까 물건 소재지 관할 얘가 시군구세니까 시군에 내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는 어디다 내?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 선박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은 선적항, 항공기는 정치장 그럽니다. 그죠? 거의. 근데 그럼 뭐 선박항공기는 굳이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다 했죠? 틀린 걸 고르라 해놓고 주택 해놓고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땡 그랬죠.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택 소재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지방세는 뭐 크게 올 거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자,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다. 물건의 소재이다 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너무 깊이 가지 마시고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거만 해도 충분하다. 그죠?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41페이지 납세 의무자부터 가겠습니다.